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전월세 씨가 발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작됐군요. 실제로다가 원성님 있잖아요. 네. 이제 월세를 구하고 계신데 서울로 이사를 오려고. 진짜 없대? 진짜 없대. 전월세가 너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집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뉴스 기사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소멸에 비아파트 월세 몰린다. 서울 빌라 오피스텔 월세값 쑥이라는 제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말씀드릴 빌라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아파트가 전세가가 많이 뛰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빌라 오피스텔이 싸졌던 시기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몰릴 거고, 사람이 몰리다 보면 매물이 다 소진이 될 거고, 그럼 내놓는 집주인들이 또 가격을 높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외국계 기업에서 원룸형, 수익형 부동산 쓸어가고 있다, 빌라 원룸 쓸어가고 있다 이랬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무섭긴 해요. 사실 그때는 공급 자체 어떤 문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뭐 정책적인 요소까지 섞여서 더 가속화가 된 느낌이에요. 이 정도 상황은 6개월 전이 아니라 보통 한 1년 정도 걸렸어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근데 6개월 만에 벌써 이런 분위기가 왔다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지어지고 있는 건물도 다 멈춰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막 정책적으로 2+2를 늘리려고 하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니 당연히 그 전세 월세를 찾는 분들은 선택지가 엄청 좁아지게 되면서 찾는 매물이 귀해지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고시원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 고시원이 되게 또 핫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집이 없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그 명목상의 정책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빌라로, 거기에 더 나가서 고시원. 물론 요즘 고시원들이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래도 고시원이잖아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덜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공동구역으로 쓰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참 이 정책이 빨리 집주인들이 좀 집을 내놓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치 집주인들이 하는 건 나쁜 거고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정부가 하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걸 안정화시키려면 다주택자 집주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걸 공존하게 해야 되는데 뭐 집주인은 나쁜 놈이고 뭐 국가는 당연히 선한 존재고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견된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도 이렇게 월세 가격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절반 이상이 이제 월세라는 거고, 당연하죠. 지금 뭐 보증보험 한도를 강제적으로 낮춤으로써 집주인들이 전세 맞췄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제한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월세로 맞춰버리는 거죠. 저도 어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나 했거든요. 등촌동에. 거기가 이제 제가 신탁대출이 있어서 월세 맞추는데 한 2주 걸렸는데, 그 신탁대출 없었으면 하루에 3팀씩 와서 봤을 거래요. 왜냐면 우리 윗집은 그 신탁대출이 아니라 일반 대출이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었는데 그 집 하루에 뭐 4-5팀씩 와서 봤대요. 좀 올려서 계약하셨어요? 월세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갔고, 신탁대출이기 때문에 막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보증금 3천에 월세 80? 많이 올랐더라고.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신탁대출을 없애고, 원래는 이제 126%만 받는 줄 알잖아요. 보증보험 126%에 월세 30까지 더 받을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보험 126%에 월세 30이면 월세 5만원당 보증금 1000이거든요. 보증금이 원래대로 했으면 6천만 원이 더 높은 집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대출 상환하고 반전세로. 진짜 반전세가 일반화 되겠어요. 이 보증보험 한도를 자꾸 내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증금은 높이지 못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현금은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장치를 강제적으로 막아놨으니 당연히 다른 수단으로 이거를 늘리는 거죠. 그게 월세인 거고. 비아파트만 봤지만 아파트 시장도 장난 아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소액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서울 빌라, 나 혹시 뭐 수도권 규제 지역 경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서 지금 단타 투자가 가능한 거는 딱 두 가지. 필수 조건 한 가지는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돼요. 왜냐면 무주택자가 아니면 취득세 중과도 들어가고요, 팔았을 때 비교과세 들어가서 단타 양도세를 물어야 됩니다. 77%. 그래서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되고, 이 무주택자라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무주택자가 지금 사업자 대출은 규제 지역 다 막혔거든요. 내년엔 풀릴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막혔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사업자 대출은 못 받고, 그러면 가계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가계대출엔 뭐가 들어가냐면 전입 요건이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찍을 수 있죠. 집주인이니까 마음대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단타 매도로 팔았을 때 이 전입된 이력 때문에 단타 양도세가 부정이 돼요. 그래서 단타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주택자가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대출을 받아야 되냐면 P2P 대출, 대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타를 할 수 있어요. 규제 지역에서 단타하실 분은 무주택자고 현금 납부 또는 대부 대출 받아서 단타 매도 하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가계대출은 전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타가 불가능하고요. 다주택자는 애초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입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8% 12% 쉽지 않아요. 내가 이제 벌어들일 소득의 대부분이 날아가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단타 매도는 그렇게 무주택자고 현금 납부 P2P 하시는 분이 가능한데, 보유 차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유 차원에서는 일단 다주택자는 어쨌든 안 돼요. 취득세가 일단 중과되기 때문에 보유를 해도 메리트가 크게 있을까? 뭐 아파트면 몰라도 뭐 빌라는 시세가 안 오르잖아요, 잘. 그래서 다주택자는 매력이 없을 것 같고, 무주택자가 가계대출 받아서 전입신고 해두고 실제 전입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전입신고는 해야지 대출 금지 3년이 면제가 되니까. 대출 받고 전입신고 하기로 약속해놓고 안 하면 그 대출 3년 금지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돼요. 가계대출 받고 2년 보유하셨다가 2년 뒤에 기본세율로 파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지금 뭐 가격이 2년 뒤에는 약간은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보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보유를 하시되 이제 어쨌든 취득세 중과는 없어야 되니까 무주택자셔야 됩니다. 1주택만 있어도 규제 지역은 두 번째 주택부터 8%입니다. 무주택자가 사가지고 2년 보유하고 매도하면 또 실거주를 하니까 양도세가 없겠네요, 그럼. 그때 파는 시점에 주택이 그거 하나라고 하면은 어쨌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9억 이하라고 하면. 9억 이하일 것 같아요. 뭐 재개발 물건이 아니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수도권 규제 지역 말고 비규제 지역도 저희 단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매 전략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번 예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카페 오셔가지고 매도했어요 게시판을 보시면 여기가 대부분 한 90%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볼게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그리고 안양은 규제 지역입니다. 현재 매도하는 시점엔 비규제여가지고 이분이 매도를 하신 거고, 의정부, 부천, 평택, 수원, 권성구, 부평, 인천은 전체가 비규제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비규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다 수도권 다 규제 지역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그러지 않고요. 특히나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는 여전히 비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표적인 게 부천, 인천, 그리고 수원, 권성구, 여기가 이제 비규제고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단타 매도, 소액 단타 매도로 주로 보는 곳이 이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규제에서 가장 좋은 입지인 거죠. 현재 비규제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당연히 수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게 인천, 부천, 수원,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분들의 전략은 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전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사업자 대출이 가능해요. 어떤 사업자 대출? 매매 사업자 대출은 막혔고요. 전자상거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전자상거래 가능한 것도 언제 이게 막힐지 몰라요. 이게 가능할 때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바로 연락드릴 대출 실장님이 계시지만 수도권에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갖고 있는 실장님들이 많진 않아요. 직속으로 하는 대출 실장님이 안 계신다면, 또는 이런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다면 여러 명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다른 플랫폼 담당자님께 카톡 받은 게 수강생분들이 대출 문의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실장님들이 답이 안 온대요. 그건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출 받으려는 분은 10,000명인데 대출을 중개해주는 실장님은 한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몇백 통씩 문자를 받는데 낙찰도 받기 전에 이거를 다 상담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이제 입찰을 준비하는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낙찰 받기 전에 대출 상담을 받아야 돼요. 대출 상담을 낙찰 받고 해주려는 실장님들의 입장과 그 전에 상담을 받고 안전하게 입찰해야 되는 이 입장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 시장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락이 많이 가는 걸 알고 그만큼 시간 할애를 더해서 많이 물어보고 전화를 드려서 계속 피드백 받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피드백을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출 얼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상담 안 해줘요. 어떤 그 정보들이 필요한지 확실히 배우시고 대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딱 보고 대출 이분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 판단이 되도록.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얘가 진짜 낙찰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잠재적인 고객일 확률이 높으니까 좀 친절하게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대출 상담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니까 그 한마디 나눠보면 얘는 낙찰 못 받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대출 상담사라고 해도.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상담사님 모셔서 1대1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제가 초보일 때 생각해보면 약간 뚝딱뚝딱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짤 없지. 중요한 얘기예요. 한정된 시간
시간 안에 한정된 인원을 받아야 되는 실장님들인데 제대로 배우지 않고 문의를 하면 나한테 10명 상대할 수 있는 시간을 나한테 할애해 달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안 하고 10명 상담을 해주죠. 제대로 배우시고 상담하는 분들. 확률도 이분들이 훨씬 더 높은. 근데 10,000명의 입찰자가 있을 때 10,000명이 다 소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뭐 다 해주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내가 대출 문의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다 하면 본인이 보냈던 걸 다시 한번 보고 대출 상담 받을 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본인의 소득, 갖고 있는 대출, 다주택 여부, 그리고 신용 점수까지, 카드 사용 내역 이렇게 주셔야 정확하게 이제 상담이 가능하니까 내가 1년에 뭐 카드를 1,000만 원 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홈택스에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비규제 지역 수도권 여전히 이렇게 낙찰가의 90% 대출 받았죠. 이렇게 해서 단타 매도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하시는 분은 어차피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매수세는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출이 잘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규제 지역에선 사업자 대출로 풀 수가 있으니까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댓글 달리는 건데 지방에 있는 빌라도 괜찮냐? 단타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많아요. 지방 빌라가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특히 다주택자 분들이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오히려 지방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지방 빌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방 빌라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매매 사업자 대출도 가능하고요. 가계대출 받아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 가계대출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에서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의 폭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다주택자, 무주택자 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빌라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 빌라 입찰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방 빌라 들어갈 바에 지방 아파트 하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확연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쪽 지방에 거주를 하시거나 잘 아는 지역에 뭐 지방에 있다면 저는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선 남들이 좋아하는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볼 만한 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지방 빌라는 남들이 안 보는 성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방 빌라는 매수세라는 관점에서 좀 수도권보단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시세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지방마다의 지역마다의 어떤 지역 신문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이런 쪽에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이버 부동산뿐만 아니라 실거래 공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운영되는 어떤 큰 커뮤니티가 있는지까지 중개사님께 꼭 확인을 받으셔가지고 시세 조사든 아니면 나중에 매물 광고할 때든 그런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광고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조사 및 이제 매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수도권도 낙찰 사례가 많이 나오고 매도 사례가 많이 나오지만 지방까지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물건을 찝어드리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똑같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고 똑같이 지방에 내려가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도 사례, 낙찰 사례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우리 리치스쿨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이 대행 서비스 그리고 리치스쿨 자체가 주는 어떤 신뢰 시스템을 갖춰오면서 발전돼 왔던 거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 요즘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주는 신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학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내가 앞으로 계속 경매 투자를 1년, 2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납득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예전에는 안 했던 건데 우리 기수끼리 어떤 커뮤니티랄지 스터디, 연합 스터디부터 해서 기수 스터디, 소모임 그 조별 스터디까지 세분화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스터디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분업님이랄지 우리 멘토님들이 어떤 도움을 줄 부분들은 저희 단톡방이나 졸업방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졸업방에 그냥 수강생분들, 졸업생분들 넣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다 투입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그리고 저의 이메일 피드백 서비스 그 외에도 다양한 세금, 명도, 뭐 빌라 매매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님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이 그걸 보고 많이 찾아와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정규 강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는 올해의 기수는 이제 이미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중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년에 1월 8일 둘째 주에 개강을 합니다. 1월 8일 목요일, 1월 10일 토요일 이렇게 두 개 반, 평일반, 주말반 개강을 하고요. 평일반은 10시부터, 주말반은 1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7주간 교육을 하고요. 그 7주 동안에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진행 중인 물건을 가지고 임장, 법원 체험까지 가니까 이 7주 동안 교육을 배우시면 경매, 단타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는
태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8가지 혜택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 혜택들은 리치스쿨만큼 좋은 혜택을 갖고 있는 학원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 다른 학원들 다 보거든요. 없어요. 우리가 짱이야 라는 걸 이제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눈으로. 이 환경은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겁니다. 20가지 30가지 혜택 되도록 저도 더 수강생분들이랑 임장도 가고 하면서 선생님들 명함도 받고 좋은 분 있으면 연결도 하고 하면서 더 계속 발전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